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호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세수다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최근에 1월 31일 날 꼬박빌딩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새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꼬마빌딩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 언론에 이제 보도는 되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대해서 안내 자료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대한 특히 이제 꼬마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꼬마빌딩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에 영상을 혼자 찍어서 그렇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영상도 좀 참고를 하시면 그렇죠. 뭔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때보다 이제 좀 달라진 거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좀 차근차근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이 감정평가에 대한 좀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주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 기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재산의 평가 기간. 그렇죠. 네. 네.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네. 3개월. 네.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 그렇죠. 평가 기간이래요.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평가 기준일로부터 전 2년 동안. 그렇죠. 네. 네. 그 금액들도 시가로 인정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기존의 네. 어쨌든 세법 규정이었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감정평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좀 추가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추가된 내용이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그렇죠. 신고 기한이 되는데, 네.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상속세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부터 6개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기간이 이제 법적 결정 기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법정 결정 기한 내에 또 그런 가액들이 있다 그러면 네. 그 가액들도 시가로 보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속세 신고 기한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법정 결정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 내에 어떤 말씀해 주신 감정 평가액이라든지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지 공매, 경매 이런 가액들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똑같이 거쳐서 이 금액 자체를 그 시가로 봐서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 주요 골자는 이제 그 기한에 해당되는 건 있으면 감정 평가를 해서 다시 측정을 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감정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보충처 평가액으로 신고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대로 신고도 놓고 하면 끝이지. 네. 근데 이 바뀐 규정을 적용을 하면 내가 보충처 평가액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하면 신고 기한 이후에 6개월 결정 기간 내에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감정 평가를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다시 계산돼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속은 근데 그게 9개월로 또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시가와 이 보충적 평가 가액 거리가 큰 게 있다면 사실은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가액이 훨씬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감정 평가 비용 자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고서라도 다시 산정을 하겠다. 네. 이제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 이번에 발표된 이러한 그 감정평가 사업이 있을 텐데, 저희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 비주거형 건물, 이 이제 모든 게 다 해당되진 않을 거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이 개정된 취지를 알면 저희가 그 어떤 게 대상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가하고 우리 신고된 예를 들어 보충제 평가 방법을 신고를 했다. 네. 그러면 그 평가된 가액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이제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서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를 해서 과세 형평을 맞추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현실에 맞게 다시 감정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만일에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뭐 보충적 평가했을 때 하고 실제 시세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네. 뭐 대상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네. 대상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있잖아요. 네. 이 구체적인 가격 기준은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네. 혹시 이번에 나온 발표에서 이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또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될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준 뭐 금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뭐 100억 이상인 건물들이 해당이 될 거다, 네. 뭐 얼마일 거다 이렇게 예상도 많았고 네. 뭐 좀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방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금액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사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네. 사실. 네. 이런 법률을 제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 금액적인 거는 그분들만 알고 있다. 네. 조사하기 나름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주요 골자죠.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네. 언급을 드렸는데 이 감정평가를 국세청 예산으로 네.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였죠? 24억이었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는 거 대비 효용이 있어야지. 네. 더 줄 수 있는 세금이 많으면 그렇죠. 뭐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감정평가를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사님,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게 되면 네. 이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올 텐데 이 금액이 혹시라도 뭐 재산세나 또 종부세라든지 이런 데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평가하는 금액 자체는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만 영향을 미치고 종부세라든지 네. 뭐 지방세에는 네.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 왜냐하면 뭐 종부세나 우리 지방세 내는 네. 기준 금액은 네. 우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그렇죠. 납부가 뭐 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의 기준인 거죠. 네. 네. 공시 가격도 네, 네. 동일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네. 지방세나 종부세에 영향은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보면 감정평가액 자체는 상속증여세에만 국한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네. 다만 뭐 1,000원을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네. 그 가액이 올라갔다 그러면 나중에 네. 그 해당 건물을 네. 탈 때? 양도를 할 때 아. 그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뭐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은 있죠. 그렇죠. 양도 차익 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양도를 생각하신다면 네. 뭐 나쁜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네, 네. 이 비용이라든지 네. 혹은 또 감정평가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뭐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통상 감정평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무적으로도 제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네. 국세청에 이 감정평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국세청 예산으로 전적으로 국세청이 부담한다. 네 맞습니다. 아유, 세금 더 내는데 감정평가까지 하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너무 억울하지.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네.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좀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 네. 세무사님,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새로 했어. 네.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해.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억울할 때.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통상 그 불복이라는 게 조세불복이라는 네, 조세불복. 네, 조세불복. 네. 과세는 적부심사라든지 네. 이의신청, 네.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적절한 그 구제 제도를 통해서 네. 신청을 해서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 또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렵겠죠. 네. 왜냐면 이미 이제 감정평가도 뭐 그냥 일반인들 세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다 의뢰를 해서 그렇죠. 네, 두 군데 공인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네, 네. 공인된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법인이나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금액이 좀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공신력이 있는 네. 감정평가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혹시나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뭐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했어. 네. 그래서 새롭게 뭐 가액이 이제 보충적 평가했을 때보다 올라가게 되면 세금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된 세금을 납부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세금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산세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러한 경우처럼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늘어났다, 세금이 늘어났다 네. 라고 하면 이 가산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이게도 음. 가산세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한 푼도? 네. 한 푼도? 네. 오. 왜냐면 이건 사실 납세자가 네. 감정평가를 안 받은 것이지 그게 사실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지. 네. 진짜 뭐 감정평가 금액이 없어가지고 평가비가 없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네. 네. 그렇지. 네. 납세자는 잘못이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잘못이 없다는 것도 맞는데 적법하게 신고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음. 과세 정책상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뭐 정책에 의해서 네. 이제 추가로 이제 과세 감정평가를 형평을 해서 맞추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음. 감정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는 거는 이 과세관청에서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과도하다라는 입장인 거겠죠. 네, 그래서 다행히게도 가산세는 부담을 없다? 네, 안 하는 걸로 되어 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씨름을 놔도 될 것 같아요. 뭐 다행인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가산세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꼬마 빌딩 등 그 상속세, 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뭐 위한 사업 시행, 감정평가 사업 시행. 네, 감정평가 사업 시행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저희 빼먹은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하시죠. 아니 네. 그 우리가 이 꼬마 빌딩만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 대상이 꼬마 빌딩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꼬마 빌딩 등이고, 네, 그 등은 그 나대지. 그렇죠. 네. 소위가 말하는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네. 그 네. 토지, 일반 네. 나대지.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안 하고 네.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그 부분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자, 지금까지 세수자였습니다. 어색해, 늘 어색해. 마지막이 제일 어색해. 죽겠어. 아, 참. 네. 쉽지 않네.